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모에게 소행샘사입니다. 오늘부터 총 2회에 걸쳐서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및 지원 안내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 개요 및 지원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소속 근로자가 1. 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 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간접 노후비의 일부와 재택, 원격 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또한 근무혁신 우수기업이 사업주에게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원 대상입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받은 우선 지원 대상 기업과 중견기업의 사업주를 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지원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연 근무제 간접 노후 및 지원입니다. 시차 출퇴근제라든가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에 해당되는 그 유연 근무제를 소속 근로자가 참여 신청일 이후에 새롭게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신규 채용 후에 유연 근무제 활용 전까지 1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 참여 신청일 직전 최근 3개월 동안에 유연 근무제를 활용한 근로자는 그 제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유연 근무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시차 출퇴근제입니다. 기존의 소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한 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선택 근무제입니다. 1개월 이내의 정상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재택근무제는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서 업무 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하고요. 원격 근무제는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 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유연 근무제 간접 노후 및 지원과 관련된 각 제도의 지원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차 출퇴근제 지원 요건입니다. 소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로, 시차 출퇴근제 활용 시에 활용 이전의 통상 출퇴근 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을 변경해야 됩니다. 세 번째, 시차 출퇴근일에 연장 근로가 없어야 됩니다. 네 번째, 취업 규칙에 규정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로,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제 두 번째 내용인 선택근무제 지원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개월 이내에 정상기간을 정하고 정상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그리고 40시간 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정상기간을 평균하여 최소 주당 1일 소정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하거나 또는 최소 주당 2일 소정 근로시간을 각 30분 이상 단축해서 근무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정상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 이하여야 됩니다. 네 번째로, 취업규칙에 규정을 해야 되고요. 다섯 번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서에는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의 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로시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근로기준법 제52조 각호에 따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상 근로자의 범위입니다. 두 번째, 정상기간. 세 번째, 정상기간의 총 근로시간. 네 번째, 반드시 근로해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다섯 번째,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 기재가 돼야 됩니다. 다음으로 유연근무제의 세 번째 내용과 네 번째 내용인 재택근무제와 원격근무제 지원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정 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됩니다. 두 번째, 재택 원격 근무일에 연장 근로가 없어야 됩니다. 세 번째, 근로계약서에는 변경된 근로장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야 됩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 간접농비 지원은 자녀 양육, 본인 건강, 가족 돌봄, 자기개발 등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야 됩니다. 이행기간은 사업계획서 승인 통보를 받은 날에 속한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속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를 새롭게 활용해야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이행기간은 연장이 가능한데요. 노사 간의 협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연으로 사업을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그 전일까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얻어 6개월 이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근로조건을 보시면은 유연근무제 활용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통상 근로자와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음으로 연장근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첫 번째, 시차 출퇴근제인 경우에는 시차 출퇴근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일에 대해서는 동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선택근무제인 경우에는 정상기간을 평균하여 주당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상기간 전체에 대해서는 당해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정상기간을 평균하여 최소 주당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단축 또는 최소 주당 2일 소정 근로시간이 각 30분 이상 단축하여 근무하여야 하고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정상기간 전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해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산정을 합니다. 재택 원격 근무제인 경우에는 재택 원격 근무일에 연장근로를 할 경우에는 그 해당 일에 대해서는 당해제도를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역시 산정을 합니다. 근태관리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그룹웨어 등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장려금 대상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해야 됩니다. 시차 출퇴근제, 재택 원격근무제는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그 해당 일을 제도 활용일에서 제외하고요. 선택근무제는 주 평균 2회 이상 출퇴근 기록이 누락된 경우 해당 정상기간 전체를 제도 활용일에서 역시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1.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 및 지원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원 대상입니다. 1. 가정양립 환경개선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재택, 원격근무를 활용하거나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사업주를 그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무혁신 우수기업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근무혁신 이행 및 이행 결과에 대한 심사를 거쳐 근무혁신 우수기업의 등급을 부여받은 사업장으로서 우수기업에 선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됩니다. 지원 대상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택, 원격 근무의 활용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또는 근무혁신 이행을 위해 직접 설치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프로그램, 시설 및 장비로서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것에 한합니다. 하지만 재택, 원격 근무 인프라는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제출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시설 등은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 근무혁신 인프라는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 제출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인 프로그램 또는 시설 등인 경우에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선정일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었거나 설치 중이면 당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참여기업 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용안정장려금 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1.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 대상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원금 용도는 그룹웨어, 원격 접속, 업무용 소프트웨어 등 정보 시스템, 다음으로 네트워크 보안, 사용자 인증 등 보안 시스템, 취업 규칙 변경이라든가 제도 도입에 따른 컨설팅 비용, 그리고 인사 담당자의 교육이라든가 훈련 비용, 클라우드 사용료, 인터넷 통신료 등에 대해서 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 방식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PC라든가 노트북 등 통신 장비, 건물, 토지 구입, 임차 비용은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지원금 신청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 지원금을 최초 신청할 때에도 지원시금 신청이 가능하고요. 사업 참여 승인 통보일이 속한 달에 그 다음 달에 당해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1차 지원금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된 후에
당의 개선 확인서를 발급받은 지원 대상자는 그 개선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남은 지원금을 신청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당의 사업주가 1차 지원금 신청하는 경우 그 1차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경우를 대비해야 해가지고 국가를 피보험자로 해서 보험기간 6개월 이상의 그 이행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인프라 구축 기간 연장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등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이 종료되기 전일까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체 없이 기한 연장 요청을 해야 되고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연장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당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그 지원 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됩니다.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는 사업계획서를 승인받은 사업주가 이행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받은 사업 내용에 따라 개선을 완료하고 1. 생활균형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서를 관할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해야 됩니다. 다음으로 고용환경 개선 확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인프라 구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승인한 사업계획서 상의 인프라 구축 완료 여부 및 제도 활용 여부를 확인을 하고 개선 정도에 따라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액 최종적으로 결정하여 1. 가정, 양립, 고용 환경 개선 확인서를 당의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해야 됩니다. 재택,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시에는 실제 재택, 원격근무 활용 인원이 사업계획서의 승인 인원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금 감액 대상이 됩니다. 최종 지원 금액은 그 미달성 정도 및 사유, 추후 개선 가능성 등을 감안을 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장이 결정해서 필요시에는 심사위원회에 회부가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 반환 및 환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활용 현황에 따라서 산정한 최종 인프라 구축비 지원금이 이미 지급한 1차 지원금보다 적거나 실제로 당의 인프라 구축에 소요된 비용이 이미 지급한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에는 초과해서 지급한 지원금은 1개월 이내에 반환하도록 해야 되고요. 만일 사업주가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지급 보증보험을 통해 환수 조치합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안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본 내용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2탄 코로나19 예방과 관련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비 지원 안내 두 번째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